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더블헤더도 뭐 2경기가량 있어가지고 좀 선발 투수의 변화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신경 써야 되는 날인데, 일단 찾아온 거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닉 마르티네즈랑 패데기 붙는 신시내티 대 미누사 경기입니다. 어제 이것도 비가 와가지고 6회 이제 강우 콜드 게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바를 조금 살펴봤지만 경기가 6회에 끝나가지고 억가가 있는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오늘도 뭐 닉 마르티네즈 대 패데기, 얘네 둘 다 요즘에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해요. 닉 마르티네즈 원래 그 작년에도 선발로서 좀 준수했었고, 특히나 제구력 같은 것들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실점 자체가 조금 많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 이제 3.9인데 홈에서는 2.52, 원정 5.04로 홈구장에서는 원래부터 이제 좀 땅볼 유도가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요즘에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크리스 패덱도 시즌 초반에 고생하다가 이후에 8, 9경기가량을 정말 잘 버텼었는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휴스턴한테 4이닝 9실점으로, 사실 그전 경기 때도 제가 토론토전에 패덱의 상태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필이면은 직전 경기를 거하게 좀 말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게 지금 양팀이 빠따도 그렇고 사실 오바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막 오바를 내비치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만나는 애들도 요즘 상태는 좋지가 못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이 경기가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데, 그냥 어제보다는 저는 그냥 미네소타 빠따가 안 좋은 거 그거 생각해갖고 신시내티 승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원래는 전 이걸 오바를 조금 이 시리즈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네소타 빠따가 너무 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 신시내티도 미네소타보다 분위기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좀 확답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난 그럴 거면은 그냥 패덱도 뭐 요즘에 조금 제가 안 좋은 것들이 직전 경기 때 크게 좀 폭발을 했다 이런 것도 보여가지고, 앞으로는 패덱을 조금 거리를 둘 예정이거든요. 물론 닉 마르티네즈도 못 믿긴 한데, 그래갖고 원래 오바를 생각을 했던 건데, 차라리 그냥 닉 마르티네즈 홈발이나 미네소타 빠따 분위기가 좋지가 못하다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신시내티 승쪽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9.5 기준으로도 뭐 오바도 살짝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뭐 썩 좋은 선택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콜로라도 경기 있습니다. 트레버 윌리엄스랑 체이스 돌랜더가 붙는 경기인데요. 이게 사실 트레버 윌리엄스는 제가 매번 작년에도 뭐 짧은 이닝 한 5이닝 먹을 때에는 생각보다 준수했었다, 2점대 초반 방어를 보여주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닝 소화가 굉장히 아쉽고, 작년에도 선발로서는 한 12세 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었죠. 그래서 나는 트레버 윌리엄스 지금 올 시즌의 성적도 그렇고, 뭐 요즘에는 살짝 뭐 한 적당히 먹어줄 때가 있지만은 그런 활약들을 뭐 길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단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이스 돌랜더는, 이 친구는 이제 콜로라도 내에서는 1번 유망주예요. 근데 일단 뭐 가장 강력한 이런 포심을 자랑하는 이런 선수긴 한데, 이 친구의 포심 패스볼이 97.5마일에 나오고, 뭐 이런 스핀이라든지 전혀 흠잡을 데가 없지만은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썩 통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2 정도거든요, 패스트볼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따져도 지금 그랜트 홈즈랑 같이 체이스 돌랜더의 포심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이런 피안타율이나 피장타율이 특히 높은 부분이라든지 이래갖고, 이 친구 경기를 보면은 이제 뭐 카운트가 조금 유리할 때는 하이 패스트볼로 상대의 뭐 헛스윙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앞으로 나는 포텐이 조금 있다고 보지만은 지금 데뷔 시즌인만큼 고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에 뭔가를 이렇게 좀 믿고 맡기기엔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트레버 윌리엄스도 저는 만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미첼 파커가 조금 잘했었고, 그전 경기도 이제 뭐 소로카가 나온다던 이런 식으로 워싱턴이 사실 트레버 윌리엄스보다는 조금 더 믿을만한 선발들이 나왔을 때도 전부 다 콜로라도한테 많이 졌잖아요. 지금 이제 워싱턴이 12연패째 빠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빠따가 계속해서 좋지가 못하다, 제가 여기에 주력 타자들이 많이 좀 식은 것들 이런 것들도 안내를 드렸었고요. 저는 오히려 콜로라도가 그전에도 타격이라든지 또 이제 불펜 이런 부분에서 괜찮을 때가 종종 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는 선발을 조금 못 믿는 상태라서 걱정되긴 하지만은, 저는 오늘도 프렌이라든지 최대 뭐 역배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가 될 것 같고, 9.5 기준으로 저는 오바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요 경기도 이제 그 워싱턴 내셔널스 파크가 딱히 뭐 그냥 중립적인 구장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일단은 바깥쪽으로 조금 분다는 것도 있고, 콜로라도의 홈런 기세가 상당히 무서운 편이죠.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4연승 달리는 와중에 홈런을 13개나 쳤다. 저는 요즘에 콜로라도의 빠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워싱턴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돌랜더도 저는 그렇게 믿진 않기 때문에 오바 같은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양키스랑 천사 경기도 있습니다. 카를로스 로돈 그리고 타일러 앤더슨인데 사실 로돈이 이제 지난 두 경기 동안 보스턴한테 조금 고전을 많이 했었죠. 그전에는 사실 양키스 지금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 이제 프리드 다음으로 로돈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두 경기를 고전을 했다. 한 번은 좀 억가가 약간 있기도 했었고 바로 다음 경기 때도 이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안타가 조금 있었다던 이런 식으로 요즘에 로돈이 보스턴한테만 두 경기가나 고전을 했거든요. 이런 와중에 지금 팀에 빠따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고 어제 경기 때는 그나마 지금 29이닝 동안 무득점이었다가 그걸 깨주긴 했어도 여전히 양키 빠따는 지금 신통치가 못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에런 저지가 핵심 타자가 23타수 2안타로 지금 연패 기간 중에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타일러 앤더슨이 지금 뭐 썩 좋지는 않아. 얼마 전에도 볼티모어한테 5이닝 6실점, 볼넷 2개, 피홈런 2개, 이런 식으로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시즌 초반에 괜찮을 때보다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타일러 앤더슨은 양키스한테 조금 강한 편이거든요. 4경기 동안 22이닝 2.05로 양키스를 굉장히 좀 잘 버텨줬던 선수이기도 해요. 물론 요즘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게 두 투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꽤나 강한 면모가 있는 선발들이다. 그래서 타일러 앤더슨도 양키스 애들한테 뭐 205 정도로 강한 편이고, 그리고 로돈 역시 천사 애들한테 214 정도로 볼넷 비율이 조금 있긴 하지만 괜찮은 편인지라 저는 지금 양키 빠따 상태로는 그냥 언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로돈도 이 시리즈 중에서 야보로가 나올 때나 윌 워렌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한 선발이거든요. 슈미트도 그렇고 그냥 이런 경기는 그전보다도 언더의 이런 가치가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 9.5 기준으로도 한번 언더 같은 거 바라볼 만한 게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양키스는 늘 이제 빠따 포텐셜이 너무나도 넘치는 팀이기 때문에 언제 폭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은 요즘의 기세라든지 그리고 내 상대 투수 뭐 로돈도 뭐 믿을만한 선발이고 이러다 보니까 9.5 기준 오바 같은 것들을 봐도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피츠버그입니다. 어제 경기 취소된 경기였었죠. 내용 자체는 스쿠발도 잘하고 히니도 잘하는데 근데 스쿠발은 그냥 작년에 사이언 포스를 내뿜고 있다. 지금 방어율도 1점대로 진입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좀 구속도 안 나왔는데도 정타 컨트롤을 잘 해주면서 단순히 스쿠발이 9위나 뭐 이런 걸로만 먹고 사는 투수는 아니다. 제구력도 훌륭하고 상대를 맞춰 잡는 유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냥 완성형 투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뭐 크게 변함은 없어요.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좀 이제 불펜에서 약간 고전하는 게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불펜도 어제 경기가 취소돼가지고 하루 이제 좀 쉰 상태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디트로이트의 조건이 괜찮다. 뭐 그렇게 볼만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제랑 그냥 뭐 똑같은 분석이고 이게 희니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그런 것을 기억을 해주신다면은 뭐 언더 같은 것들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스쿠발 에이스 등판 믿고 스쿠발이 원은 저는 얘가 휴식일이 길면 길수록 잘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이제 5일 휴식을 지켜준 거였었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6일 휴식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6일 휴식은 오히려 5일 휴식보다도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스쿠바를 좋게 볼 수 있겠다. 디트를 좋게 보고 뭐 언더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싹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밀린 경기죠. 대신에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소니 그레이 등판이었다가 지금 이제 패디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 소니 그레이가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한 점들 그런 것들을 꽂으면서 조금 걱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패디 같은 경우에는요. 원정에서는 3.13 정도로 홈에서의 4.36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두 투수 모두 다 이닝 대비 볼넷이 약간 많은 부분들 지금 버크가 70.2이닝에 볼넷 33개 에릭 패디 79이닝에 볼넷 34개 이런 식이어서 이 볼넷같이 좀 피안타적인 그런 부분 말고도 상대를 좀 출루를 많이 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도 버크는 저전번 경기에서는 커리어 하이급 피칭을 했지만은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 휴스턴한테 3.2이닝 만에 7실점을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경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오락가락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에릭 패디도 저는 요즘 실점도 많고 뭐 그렇게 뭐 믿을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지만은 그냥 이 정도 방어리고 그리고 원정에서 괜찮았다? 그러면은 좀 뭐 결격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화싹이 8경기 동안 뭐 1승 7패를 달리고 있다든지 세인트루이스도 1승 7패 달리다가 화싹 상대로 한번 이겨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차렸었는데 둘 다 이제 팀 상황이 좋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뭐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괜찮은 팀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5할 승률을 넣는 팀이고 화싹은 지금 23승 50패 양 팀의 승수 차이가 14승 차이나 나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윗급이다. 선발도 밀리지가 않는다. 그냥 단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를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컵스 대 미러키 경기. 이 경기는 아직까지 미러키의 선발이 누가 될지 잘 몰라요. 타이오는 지금 확정인데요. 미시오로스키가 나올지 프레디 페라타가 나올지
나올지 그게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미시오로스키가 데뷔전에서 100마일 넘는 공들을 14개나 뿌리면서 물론 이런 제구력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상대를 이렇게 좀 찍어 누르는 피칭들 그런 것들을 해줬다고 했었는데 미시오로스키가 나올지 페렐타가 나올지 모른다. 또 저는 어제 타이오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피홈런에 대한 약점은 있지만은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는 이런 뭐 비율상으로 봐도 홈런이 상당히 적게 터지고 있고 타이온의 상태 역시 요즘에는 좋아진 것들이 보인다. 원래부터 이제 홈에서 좋은 선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홈으로 오면은 좀 피홈런 같은 이 친구의 약점이 가려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는 언더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지금 기준점이 8.5로 약간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미러키가 과연 선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든 간에 어제 미시오로스키가 나오는 것보다 만약에 페랄타로 바뀐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페랄타 올 시즌에 방어는 여전히 좋은 편이고 슬라이더 대신에 체인지업을 선택해가지고 조금 더 뭐 이닝 먹는 거라든지 뭐 땅볼 유도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괜찮아진지라 페랄타가 나오는 건 오히려 미시오로스키가 나올 때보다도 저 호재라고 생각이 되는 분도 약간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친구는 메이저리그 등판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 때는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지라도 당장 오늘 경기 어떨 건지는 모르고 또 이제 이닝 소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안 나오고 페랄타가 나와도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기준점 1점가량 올랐다. 저는 그러면 그냥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도 그냥 기준점이 오른 게 마음에 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양팀 다 8.5 기준으로는 최근에 언더 게임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요. 제가 컵스가 요즘 OPS가 많이 좀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언더 쪽으로 보고요. 사실 뭐 컵스 승을 봐도 나쁠 건 없지만은 그거보단 그냥 언더가 조금 더 맛있는 선택지 같다. 그렇게만 내비쳐 보겠습니다. 자, 다음 텍사스 대 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오늘 원래 디그론 등판 일정이었었는데 오늘 텍사스가 불펜 데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션 암스트롱이 어제도 등판을 한지라 오늘 텍사스가 무슨 생각으로 불펜 데이를 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션 암스트롱 이후에는 뭐 롱맨으로 부실리가 나온다든지 이제 웹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텍사스라는 팀은 불펜 데이를 돌릴 때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불펜의 이런 방울 자체도 굉장히 좋아진 면모도 있고 불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내일 과연 누가 롱맨으로 길게 던질 것인가 암스트롱이라든지 어제 텍사스도 이 불펜 쪽에서 하비 밀러나 뭐 제이콥 웹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투구를 한지라 사실 연투를 쓸 수 있는 상황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걱정인데 어쨌든 텍사스의 불펜 데이는 그렇게 흠잡을 데는 없다. 그런 거고 요즘에 OPS도 많이 올랐죠. 반대로 마이클 와카 직전 경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SLX전에서 5.1이닝 동안 5실점 했었고 그 전에 화싹전에서도 6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사실 요즘에 와카는 조금 걱정되는 면모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제가 매번 이 친구의 방어도 2점대였을 때 좀 긴 이닝 먹어주고 안정감 있는 그런 작년의 모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약간 조금 균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캔자시티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내일은 저는 마운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지금 로테이션에서 이볼디나 말리가 빠져 있잖아요. 올 시즌에는 텍사스는 빠따보다는 이제 마운드로 많이 먹고 살았었는데 핵심 로테이션에 2명이나 빠지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 텍사스를 그렇게 좋게 볼 게 없는 경기란 말이죠. 반면에 이제 마이크 와카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썩 마음에 들진 않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인데 원래는 텍사스가 지금 이게 역배였었다가 지금 또 정배로 바뀐 상황이어서 이런 불펜 데이를 돌린다면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패스할게요. 다음 토론토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케빈 거스먼이랑 라인 넬슨이 붙는데요. 사실 거스먼은 지금 이 친구의 공 자체는 그냥 원래 거스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보다 구속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원래 이 친구의 모습대로야. 포심이나 스플리터 두 가지 공들을 이렇게 많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요즘에 조금 처맞는 게 있기는 하죠.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원래 거스먼 하면은 토론토 선발진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스토프장으로는 좋은 친구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의 모습으로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실점이 조금 많아요. 이러다가도 몬스터급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도 있는지라 별로 얘 경기는 가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라인 넬슨 제가 원래부터 라인 넬슨이 원래는 올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을 먹을 줄 알았다. 작년에도 후반기쯤에 한 10경기가나 잘해준 경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뭐 5선발급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올 시즌 이제 불펜으로 나올 때 별로 못하다가 오히려 선발로 나와가지고 조금 정신을 차린 모양새예요. 방울 자체는 4.14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어쨌든 라인 넬슨도 작년같이 그렇게 꾸준한 모습들을 길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지라 썩 믿을만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내일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거든요.
내일 바람이 이게 20마일 가량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25마일 정도가 넘어야지 그거를 뭐 강풍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야구에서는 20마일 정도의 바람도 충분히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 경기는 일단 뭐 바람 상태가 뭐 바깥쪽으로 많이 불거나 홈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바람이 불면은 이거는 수비상으로도 큰 문제가 있을만 하거든요. 나는 내일 경기는 이것도 좀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아. 얘네들이 만나면은 물론 거스먼이 가끔 가다가 진짜 몬스터급 활약을 해주지만은 어쨌든 그런 활약들을 지금 못 보여준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믿음이 많은 경기가 아니기도 하고,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도 토론토가 불펜에서 앞선다거나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도 애리조나가 또 3연패기도 하고 빠타상으로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잘 요즘에 또 이게 5경기째 2할 2리 이렇게 때리고 있거든요. 참 애리조나가 타순상으로는 괜찮은 빠따들이 많은 편인데 그것들을 살려주고 있지 못한 것들, 그런 게 아쉬워가지고 저는 이것도 뭐 맛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따지자면 뭐 오바라든지 토론토의 승리, 그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로건 앱이랑 개빈 윌리엄스 경기인데요. 어쨌든 로건 앱이 나오면 샌프란시스코가 에이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꽤 있기는 합니다. 뭐 지난번 경기 때는, 그리고 로건 앱이 원래 싱커나 스위퍼, 체인지업, 올 시즌에 이렇게 스위퍼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이 친구가 커터를 정말 많이 던졌더라고요. 이게 참 흔치 않은 장면이에요. 로건 앱은 커터를 4번째로 많이 쓰는데 지난번 등판 때는 가장 많이 썼다. 원래는 싱커나 뭐 체인지업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올 시즌에는 이렇게 좀 투구 내용을 많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로건 앱이 뭐 지난번 경기도 7이닝 2실점 5사 상대로 괜찮은 피칭을 한 거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투구 내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막 가늠이 어렵긴 해. 어쨌든 늘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이 있고, 반대로 이제 클리블랜드는 개빈 윌리엄스인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샌프란시스코가 사실 지금 이제 6경기 동안 1승 5패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 동안 로비레이가 나온 날도 슬레이드 세코니한테 경기를 졌었고, 로건 알렌이 나와가지고 어디도 경기를 치고, 근데 내일 개빈 윌리엄스잖아요. 사실 개빈 윌리엄스가 이전에 나왔던 애들한테 뭐 크게 뭐 꿀린다거나 그럴 거는 없어요. 지금 방어율도 일단은 3점대이기도 하고, 상대 선발이 지금 클리블랜드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애들이 나오는 셈인데 그런데도 샌프가 못 이기고 있다. 그만큼 빠따가 좀 제때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거라든지, 웹이랑 필적할 만한 로비레이가 나온 날도 고전을 한 터라서 이게 샘플을 쉽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로건앱 등판인데 1.47이면 괜찮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못 볼 건 없지만 저는 지금 상태의 샘플은 뭐 핸슨 가기에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빈 윌리엄스도 얘도 이제 좀 볼넷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 시즌 69.1이닝 동안 볼넷이 39개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는 뭐 구속도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개빈 윌리엄스는 지난번 경기 때 구속 한 2마일가량 안 나왔었고 볼넷도 3개나 줘서 오히려 더 많은 실점만 안 했던 게 다행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친구도 그렇게 뭐 신뢰를 하진 않아요. 나는 그냥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나 뭐 한 점 차 게임, 원래부터 샌프란시스코 한 점 차 게임 보기 좋은 팀이고 클리블랜드도 끈덕진 팀이죠. 얘네들의 시리즈가 계속해서 그렇게 흐르고 있어서 그냥 내일은 샌프란시스코와 로건 앱이 나오니까 에이스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수입 같은 것들은 좀 막아주지 않겠냐, 그냥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원래 같으면 로건 앱 등판에 이 정도 배당이면 좀 그래도 후한 편인데 요즘에 샌프 빠따 때문에 조금 쉽게 보기가 어렵긴 하네요. 자, 그리고 마이애미다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에드워드 카브레라 그리고 크리스토퍼 산체스. 저는 뭐 산체스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냥 방어율 낮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편이고, 제가 따로 이 친구의 최근 몇 경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진 않지만은 그냥 꾸준하게 좋은 활약들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2경기 동안 피츠버그랑 토론토한테 7이닝 2실점을 연속으로 했는데 2번 다 얘가 승리를 챙기지 못했었거든요. 피츠버그한테는 스킨스를 만나가지고 두 선발 투수들이 모두 다 투수전으로서 좋은 경기를 했었고요. 토론토와의 경기 때는 오히려 상대 보우덴 프란시스보다 좋은 피칭을 했지만은 빠따가 좀 일을 못 해줘가지고 그래갖고 승리를 못 챙겼거든요. 어쨌든 요즘 분위기 자체는 좋은 편이고, 마이애미한테 통산 4경기 동안 20.1이닝에 1.33. 산체스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구속이 많이 쏟아졌던 게 사실은 2024년부터거든요. 근데 상대 전적 보면은 작년에 이제 9이닝 동안 3피안타 받으면서 완봉승을 한번 했었고, 그 전에 22년, 23년 약간은 지금 산체스답지가 않을 때 그때도 나름대로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체스는 어쨌든 마이애미한테는 세다고 봐야 된다. 에드워드 카브라라도 요즘에 조금 살아나고는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커리어 동안 9이닝당 볼넷이 5개 정도로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이것도 조금 괜찮아지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한 4경기 동안 볼넷이 뭐 이렇게 9개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전히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라델피아의 선발 우세라든지 전력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마이애미 여러 타자들이 요즘에 못 치고 있다, 핵심 타자들이 못 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무난하게 생각 중입니다. 어제도 필라델피아가 이제 레인저 수아레스
수아레즈, 산체스랑 비슷하게 땅볼 투수가 나와가지고 7이닝을 아주 잘 닫아주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산체스는 뭐 레인저 수아레즈만큼 사실 안정감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더 구속이 잘 나온다든지 삼진을 더 잘 잡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이것도 또 한 번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애틀랜타 대 매치 경기입니다. 스펜서 스트라이더랑 클레이 홈즈가 붙는데요. 자, 스펜서 스트라이더는 직전 경기가 간만에 스트라이더다운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었습니다. 자, 직전 경기 때 이 친구의 구속이 96.2마일로 올 시즌 내 평균 95.3마일, 스트라이더가 수술하기 전에는 22년, 23년에 98마일, 97마일 점점 뭐 줄어들고 있다고 했었지만은 작년부터는 확 마탱이가 갔다. 지금 복귀에서도 95마일밖에 안 나온다. 이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직전 중에는 구속이 아주 잘 나온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삼진을 콜로라도 상대로 13개를 잡기도 하고 헛스윙을 24개를 유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라이더 다운 피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근데 어쨌든 상대가 일단 콜로라도라는 거, 물론 뭐 구속 상승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당장 오늘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게 꾸준하지 않다 보니까 지난 한 3-4경기 동안 꾸준히 구속이 올랐으면은 스트라이더가 컨디션이 좋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한 번만 그런 거라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매치 상대로 8경기 동안 30.2이닝에 5.58, 여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성적이 이제 이 친구의 전성기였던 22년, 23년 그때 성적도 많이 있는데, 그때도 매치한테는 대량 실점을 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더는 매치한테 강한 편이 아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클레이 홈즈, 그냥 클레이 홈즈는 무조건 1인분 한다고 봅니다. 뭐 원래부터 땅볼 유도 성향이 있는 친구고, 지금 선발로 변경한 첫 시즌에도 2.87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맥일이나 폴 블랙번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확실히 클레이 홈즈 경기가 뭔가 든든한 국밥 같은 면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물론 지금 매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매치가 이제는 5연패에 빠졌습니다. 원래는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던 그런 팀이었었는데 최근에 5연패로 분위기가 처지고 시즌 처음으로 뭐 수입을 템파베이한테 당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애틀랜타는 요즘 6경기 동안 뭐 5승 1패를 달린다거나 그 중심에는 이런 아쿠냐의 복귀 후에 8개의 홈런, 뭐 이렇게 타율 같은 거 4할, OPS도 뭐 한 1.2가량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매치가 분위기상으로 좋지가 못한데 플레이 홈즈 등판인데 매치가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았으면 저는 또 한 번 역배 같은 거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거는 크게 없어. 매치 요즘에 못하고 있고, 그리고 빠따상으로도 좀 약간은 균열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애틀랜타 역시 앞으로 지금보다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내일 뭐 크리스 세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트라이더가 직전 중에 한 경기 잘했다고 한들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홈즈 등판이면 매치가 못하진 않을 것 같다, 선발에서 지고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어서 플레이 홈즈를 조금 더 높이 쳐볼게요. 저는 매치 프렌이나 뭐 역배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고 8.5 기준의 언더 같은 것들도 매치에 빠다 생각하면 못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한 거는 스트라이더가 특별히 이렇게 매치 애들한테 93타수 동안 3-2-5 정도로 많이 약했던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드류 라스무센이랑 이제 찰리 모튼이 붙는데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는 볼티모어가 템파베이 선발 타지 브래드리를 일찌감치 공략을 하면서 경기가 8대 0이었었는데 템파베이가 이거를 12대 8로 뒤집었단 말이죠. 선발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경기를 빠따로 뒤집었다. 물론 상대 볼티모어도 트레버 로저스 복귀한 선발이고 만만했었는데 그래도 선발 구간은 오히려 볼티모어가 앞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기를 뒤집었다는 거는 그만큼 템파베이가 빠따에서는 강력한 면이 있고 볼티모어도 불펜에서의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볼티모어는 불펜 상태가 4.9에서 4.2로 좋아졌던 거였었는데 어제 경기 때문에 이게 아마 또 되게 안 좋아질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템파베이가 사실 이제 홈발을 굉장히 잘 받고 있었는데 볼티모어 시리즈 때도 뭐 첫 경기를 지고 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내일 뭐 라스무센이 나온다. 라스무센 지금 방어리나 여러가지 면모로 원래부터 제구 같은 것들은 살아있기도 하고 좋은 선발입니다. 템파베이에서 지금 맥클라란이 없는 와중에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이닝 소화력도 좀 늘어난 부분도 있어가지고 라스무센은 저는 꽤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찰리 모튼, 자 찰리 모튼 지금 방어 6.05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시즌 초반에 고생했던 게 큽니다. 찰리 모튼 올 시즌 처음에 9경기 동안 초반에 한 2-3경기랑 너무 못해가지고 불펜으로 가고 막 이랬었는데 9경기 동안 31.2이닝에 9.38이었었는데요 지금은 그 이후로 29.1이닝 2.45로 사람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모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튼이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은 이렇게 좀 쳐박아도 이상하지가 않다, 은퇴를 모색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전 경기 때 뭐 삼진 10개 잡고 이러면서 커브 같은 거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기도 했었고, 템파베이한테 굉장히 강한 편이고, 라스무센도 볼티모어 애들한테 좀 센 편이거든요. 모트는 템파베이 애들한테 40타석에 133으로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드루 라스무센 41타석에 154 정도로 둘 다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난 이 정도 맞대결이면은 사실 양 팀의 빠따는 지금 꽤나 괜찮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난 선발진도 꽤나 튼튼한 것 같아. 그래서 9.5 정도면은 높은 기준점이라고 보거든요. 라스무센 등판 치고는. 모튼이 잘해주고 있던 와중에서도 한 번씩 지난번에 어슬렉시스한테 2.1이닝 사실점으로 막 제구 같은 거 무너지면서 고전했던 적도 있는지라 그냥 라스무센이 조금 더 믿음직스럽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슬렉시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제이콜 로페즈, 콜튼 고든이네요. 사실 그전에는 휴스턴이 이 시리즈 동안에 뭐 랜스 맥컬러스가 원래 나오려다가 못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제이슨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닫아준다든지, 그리고 어제 경기 때 프레모 발데즈가 아주 좋은 피칭을 또 해주고 이러면서 휴스턴이 이 시리즈 내내 처음에 한 경기 말고 두세 번째 경기는 선발 상태가 훨씬 더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콜튼 고든이 나온다. 물론 좌완 선발로서 지금 첫 시즌 치고는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한 6이닝가량 잘 닫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 사실. 제이콜 로페즈는 직전 경기 때 삼진을 또 많이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6이닝 동안 피안타 3방, 삼진 9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켄자한테서. 어쨌든 두 선수 모두 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대비 그렇게 막 엄청 못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맞는데 나는 그냥 이 경기는 뭐 딱히 크게 보이는 건 없고, 휴스턴이 일단은 기세는 좋아 보인다. 이제 아마 아메리칸 리그 전체 2등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지금 좋은 승률 보여주고 있고, 다시 초반에 못하다가 결국엔 또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대가리를 먹은 휴스턴입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좋다는 소리죠. 그리고 뭐 불펜 소모상으로도 어슬레이스가 좀 연투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일단 휴스턴이 조금 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근데 이런 좀 배당 같은 것들은 콜튼 고든 같이 좀 이제 믿을만하지 않은 이런 선발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선택하기에는 별로긴 하지만 휴스턴을 보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도 내일 그리고 바람이 외야 쪽으로 13.4마일가량 꽤나 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얘네들의 시리즈는 홈런 같은 것도 배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오바 같은 것도 10.5지만 많이 높지만은 휴스턴 요즘 빠따도 기세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오바 같은 것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휴스턴 승리라든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다저스가 지금 선발이 되게 모자라가지고 어제는 뭐 에미 슈언을 올려 쓴다든지 그전엔 불펜데이 막 하고 이랬었는데 내일은 야마모토가 나오거든요. 야마모토가 지난번 경기 때 샘퍼가 나가지고 4.2이닝 동안 5실점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 경기를 조금 변호를 해보자면은 그날 이제 야마모토의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이게 전부 다 볼이 불린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걸친 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5-6개 정도? 너무 이제 걸친 공들도 볼로 많이 불렸어. 딱 봐도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좁은 날이었었습니다. 상하좌우 할 거 없이 이날은 야마모토가 멘탈이 나갈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 뭐 볼넷을 5개나 굴리면서 안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심판이 좀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야마모토는 또 샌디에고한테 약한 편이거든요. 통상 이제 4경기 동안 8.36으로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전적이 피안타율이 4할 1푼 7리에 달해요. 표본도 뭐 적지는 않은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에서 샌디에고 상대로 5이닝 무실점 경기를 했었던 정말 중요한 무대에서 잘했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네들의 맞대결 이 시리즈가 다저스가 선발답지 않은 선발들이 나올 때도 많이 이기는데 야마모토 정도면은 그래도 좋은 선발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방울이나 여러가지 면모로 굉장히 좋은 선발이고 샌디에고는 내일 버거트가 경쟁력이 그렇게 막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가가지고 땜빵을 잘해준 편이에요. 매번 이제 5이닝 정도를 적당히 좀 적게 막아주는 실점 적게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뿐이지 다저스 바다를 상대로 선전을 할 거다 그렇게까지 내다볼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또한 저는 분위기상으로도 다저스가 많이 앞서는 것 같기도 하고 야마모토가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샌디에고한테 약해서 그거 말고는 크게 뭐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어서 저는 다저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따상으로 그냥 다저스가 조금 더 월등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NBA 인디애나 대 오클라호마 6차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리즈를 3대2로 이기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인디애나 원정으로 갑니다. 근데 인디애나가 지금 큰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할리버턴이 지난번 경기 또 이제 종아리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MRI를 찍어봤다고 하기도 하고 내일 경기는 할리버턴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이제 확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까지 있습니다. 리칼라이 감독이 그 6차전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없는 상태로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물론 나오고 싶은 열의가 대단하겠지만 이게 나온다면은 이 친구의 커리어 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내일은 저는 할리버튼이 실제로 못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거든요. 뭐 직전 경기 때도 할리버튼이 이제 뭐 야투를 하나도 못 넣으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경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그냥 인디애나가 무참하게 처발린 경기였었어. 오클라마한테 120대 109 정도로 그냥 오클라마가 무난하게 승리를 한 경기였었는데, 다른 것보다 그냥 제이더비 40득점 그리고 스가도 좀 세탁이 있긴 했지만은 31득점으로 충분히 원투펀치가 잘해준 경기예요. 여기다가 팀 3점은 43.8%였다. 이런 경기는 오클라마가 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틸이나 블락 15스틸 12블락으로 수비면에서 그 전 경기 때는 인디애나가 오히려 오클라마를 수비로 압도를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오클라마가 되갚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한 번 인디애나는 턴오버가 22개, 이 중에서 뭐 할리버튼, 네마드, 맥코네 이런 핸들러들이 이런 턴오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지난번 경기 때도 뭐 시약함이 못하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친구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했었다.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저는 오클라마가 우승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만약에 할리버튼이 못 나온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타격이 되겠죠. 올 시즌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 할리버튼의 가치에 대해서 보면요, 자 할리버튼이 이제 코트 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입니다. 차이가 거의 한 13점가량 나는 것들이 보이죠. 수비까지도 안 좋아지고 득점은 거의 한 11점이 줄어든다.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할리버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번 이제 그 파이널에서는 할리버튼이 이제 온코트, 오프코트 비슷한, 방금 봤던 온오프 비슷한 건데 이거는 파이널만 본 겁니다. 할리버튼이 있을 때도 마이너스이긴 했었는데요. 할리버튼이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14.5로 인디애나의 경기력이 많이 좀 곤두박질을 친다. 이런 거거든요. 할리버튼의 이런 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치가 인디애나의 다른 선수들보다도 가장 뭐 치명적일 정도로 중요한 선수다. 뭐 그런 거죠. 그만큼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의 이런 페이스 앤 스페이스 이런 조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할리버튼이 없어지면 분명 공격에서 풀어줄 선수가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안 그래도 지금 오클라호마가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제이더비 잘해준다든지 스가는 늘 1인분 해주고 있고 팀에 3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 인디애나가 만약에 할리버튼이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저는 볼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는 할리버튼이 못 나올 가능성이 저는 못해도 45%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할리버튼이 나온다 그거는 이게 파이널이고 이 경기를 지면은 그냥 우승을 오클라에 넘겨줘야 된다, 그거 말고는 다른 큰 단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경기예요. 그만큼 부상 부위 자체가 꽤나 심각할 만하다. 뭐 리칼라이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실제로 할리버튼이 없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보여드린 여러 지표대로 할리버튼이 없으면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무난히 승리할만 하겠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지금 뭐 터너 같은 애들 3점이 완전히 마탱이가 간 상황이고, 다른 애들도 여태까지 해온 거에 비해서는 3점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죠. 내일 갑자기 인디애나가 뭐 3점이 폭격을 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어지간해서는 할리버튼이 없으면 인디애나 게임 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오클사이드라든지 뭐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내일 우승팀이 결정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내다보고 있는 경기네요.